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곧셀러 TV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곧셀러 TV라는 채널이 새롭게 런칭이 되면서 조금 더 그 창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창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이미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쇼핑몰에 대한 궁금했던 점,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나 뭐 운영, 마케팅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조금 뒷이야기라고 하면 좀 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보는 그러한 대화의 하나의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저의 그 지금 직장의 차장님이시기도 하셨던 일명 용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안녕하십니까, 용차장 김소용입니다. 이번 기회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됐는데요. 창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장님하고 사석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카메라 앞에 서니까 또 새롭네요.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진행하는 이런 컨텐츠들은요 매월 계속 업로딩이 될 거고요. 진짜 다양한 좀 분야의 이야기도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뭐 운영, 쇼핑몰 운영, 관리, 뭐 창업 절차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재밌게 허심탄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차장님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고도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퇴사를 해서 개인적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쇼핑몰을 운영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외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창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지금도 계속 찾아서 정리하고 공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쇼핑몰 창업하고 이제 교육, 창업 교육 컨설팅 이런 쪽으로 많이 해오신 거네요, 차장님. 그죠? 그렇죠. 혹시 뭐 이런 쇼핑몰 창업 전에 사장님께서 뭐 하셨던 뭐 일이 있으시다면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전에 이제 디자인 업무 좀 했었고요. 그리고 뭐 컴퓨터 관련된 업무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이제 뭐 웹페이지 이런 웹 디자인을 주로 했었죠. 많이 도움이 되셨겠네요. 아무래도 웹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제작이라든가 뭐 필요한 스킬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뭐 저희가 쇼핑몰이라고 하지만 쇼핑몰 일종의 뭐 홈페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 지식이 또 지금 이 그 창업 교육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쇼핑몰 창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 그 전에 조금 이제 온라인 시장의 현황이라고 하면 또 현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 용 차장님과 최근 쇼핑몰 시장 현황을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차장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통계청 발표도 있고 매년 이제 어떤 매출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는 계속 발표되고 있었고요. 특히 요 근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온라인을 이용하는 그 이용자 수가 되게 급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마스크, 위생과 관련된 있는 용품들과 식품류들을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구매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의 쇼핑몰 시장 현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좀 저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아니면 혹은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머지않아 종식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 그런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아무래도 지금 이 쇼핑하는 습관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의 매출은 좀 더 강하게 이제 성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네. 기회를 통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이 끝났을 때 소비 심리가 갑자기 이제 풀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좀 뭐랄까요? 닫혀있던 소비 심리가 열렸을 때 그 확장세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뭐 두고 봐야 아는 부분이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다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기 때문에 네. 조금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다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좀 최근 온라인 시장 현황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네. 이 시기가 조금 힘든 시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어떠한 아이템들이 현재 그 온라인 시장에서 많이 판매가 네.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은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결과 이제 이런 발표들을 보면은 좀 편중된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뭐 마스크라든가 소독제 같은 이제 위생용품들과 그다음 이제 식품류들, 그러니까 이제 외식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그 집에서 뭔가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재료들 또는 이제 간편식품들이 많이 선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레 다른 어떤 이제 영역의 매출이 좀 줄어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제 코로나 현상이 이제 끝났을 때 이 다른 영역들의 매출이 같이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다른 영역들을 하면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의류라든가 그죠? 뭐 생활 잡화 용품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바이러스가 이제 좀 없어지게 되면은 코로나가 없어지게 되면은 밖으로 또 많이 그렇죠.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피크닉 용품이나 아니면 이제 바캉스 용품 같은 것도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 현상이 여름 들어가기 전에 끝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친 뭐 심신을 좀 달래는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휴대용품들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조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빨리 풀려서 다들 좀 힘내시고 빨리 일상을 좀 되찾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좀 온라인 시장 현황을 단기적으로 좀 많이 봤어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들 많이 봤는데 조금 2020년도가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 저는 그죠? 엄청 지났는데 전체적인 조금 흐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트렌드라고 할 것들이 있을까요? 뭐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그 소비 주체가 좀 많이 바뀌었고 소비 주체 다양해졌던 거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큰 돈을 쓰는 이제 어떤 소비 집단을 40대 중심으로 이제 봤다고 하면은 지금 어떤 취향이라든가 성향에 의존하는 그런 소비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그 현상이 20대, 30대에서 많이 일어나고 20대, 있다는 30대. 그래서 뭐 얘기 나왔던 뭐 뉴트럴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20, 30대를 이제 일명 Z세대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58세대도 좀 소비의 주체로 많이 떠오른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 용진님께서는 뭐 그 부분도 많이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소비자의 영역이 많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 주체 영역이 연령을 이제 좀 초월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앞으로 이 현상은 좀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저희가 온라인 시장 현황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시장 현황을 쭉 살펴봤는데 저희 이번 컨텐츠의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장님. 대부분의 쇼핑몰 창업자들이 좀 실패의 쓴맛을 많이 봅니다. 통계를만 봐도 한 100명 중에 90명은 쇼핑몰 창업을 시작하면은 실패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패를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뭐 여러 가지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는 당사자가 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너무 낮은 어떤 진입 장벽 때문에 그 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접근성이 좋다는 거는 장점이긴 한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인지 못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네. 아니 이제 뭐 할까 하면 이제 제가 또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냥 쇼핑몰이나 한번 해볼까? 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배경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본인이 가장 쉽게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네. 누구든지 어디서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장점으로 부각시켜서 뭐 자기 것으로 더 소화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되기 전에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힘든 부분들 만나면서 많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진입장벽의 문제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좀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맨손으로 그 주먹구구식으로 네. 이렇게 좀 실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뭐 일단 뭐 계획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계획을 짜는 요령을 다들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요령이 네. 중요하죠. 네. 마찬가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어떤 사업 계획서의 양식들 보면 뭐 매출 계획이라든가 이제 이런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경험하지 않는 선에서 매출 계획을 짠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런 매출적인 부분보다는 활동에 대한 스케줄을 어떤 식으로 중요한 일을 부분이네. 진행을 할 건지 네. 그 계획을 세우면서 네. 그 계획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이제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계획이라고 하면 너무 좀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느낌이 많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용찬이께서 말씀하신 거는 활동, 굉장히 조금 번뜩이는 단어긴 한데 그러면은 이렇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전자상거래다 보니까 네. 이제 무언가 이제 팔 수 있는 네. 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아이템, 그렇죠. 아이템 부분에 있어서 네.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네. 막상 좀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좀 아이템도 많이들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사장님도 많이 보시겠지만 이거 하시는 분들 보시면 처음에 이제 판매를 하는 게 뭐 수제 비누라든지 많이 보셨죠. 네. 뭐가 있으실까 많이 파셨던 게 뭐 옷이라든가 그죠. 의류. 네.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뭐 가공식품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죠. 그쵸. 그러면은 이런 아이템 선정에 대한 걱정들이 사실 많이 있으시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 조금 더 쉽게 좀 저희가 그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건 개개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템을 정확하게 선별해서 가지는 분도 있고 그런 어떤 준비가 안 되신 분들한테는 저는 그냥 일상적인 용품을 그냥 부담 없이 한번 경험 차원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에 대한 의심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이템 뭐 조사를 뭐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는 하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템 조사하는 방법 잘 모르고 계시고 그렇죠. 아이템 수급에 대한 부분 루트 이런 것들도 잘 모르시다 보니까 마음은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그러면은 요새 또 그런 아이템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인터넷 도매몰, 일명 뭐 B2B 쇼핑몰이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좀 아이템 루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어떤 그 아이템 수급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지 않고 본인이 뭐 팔아보고 싶은 제품들 직접 선택을 해서 꾸려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 보이는 어떤 정보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경험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사실 그 교육하시는 장소에 오시면은 사실 완전 이 쇼핑몰 관리하는 데서 프로세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는 오히려 계획보다는 조금 더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플러스를 얻을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제 그 교육을 준비하다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제일 썸네일에 많이 보이는 게 지금 쇼핑몰 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은 네. 돈이 되지 않는다. 아, 뭐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님? 네. 그러니까 100%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음. 때문에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끔 풀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죠. 다만 네. 이제 그 경고성 메시지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어떤 마음가짐 또는 준비성 없이 하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기가 준비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좀 경계하고 네. 좀 조사하는 건 필요하지만 너무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창업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네. 네, 자기가 생각한 거나 내가 원하는 네. 뭐 아이템들이나 쇼핑 운영 방법이 있으면은 직접 조금 더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네. 경험하고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중요하다고. 네, 근데 네. 전문가 분들도 만나기 힘들어해서 그렇죠. 네, 어려움을 많이 성토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네. 뭐 주변에 받을 수 있는 교육들 통해서 그렇죠. 네. 용 차장님께서 이제 이 유튜브 채널에서 네. 그런 거 다 알려주실 거잖아요. 많이 알려드려요. 지금 그 사장님께서 하셨던 네. 모든 교육의 노하우나 네. 이런 것도 알려주실 거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왠지 하다 보면 두 사람 되게 자연스러워질 것 같지 않아? 그지? 지금 처음이라서 하는 게 네. 부분이 원래 사장님하고는 잘 통했습니다. 언제부터?